제가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구입해서 사용한 지 3주 정도가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아이패드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아이패드를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니까요. 영상 편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러닝버드입니다. 아이패드는 예전에 2세대를 사용한 이후로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저는 11인치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애플 펜슬과 매직 키보드까지 구입을 했죠. 주로 휴대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크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12.9인치보다는 11인치가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요. 외부에서도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셀룰러 모델을 선택했는데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간단한 영상과 사진 편집을 할 때, 그리고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정리할 때, 쉬면서 미드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용도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상이나 사진 편집은 대부분 데스크탑 컴퓨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패드로는 간단한 영상과 사진 편집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진 색 보정은 어도비 라이트룸, 영상 편집은 루마퓨전, 스케치와 이미지 편집은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이 앱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쉴 때는 주로 유튜브를 하거나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시청하고는 하는데요. 어느 곳에서나 큰 화면으로 영상을 즐길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아이패드의 활용 가치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플 클라우드를 통해서 아이폰과 같은 다른 기기들과 데이터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아주 편리한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사진과 영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매력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해 보니까요. 몇 가지 제스처와 팁들만 잘 익히셔도 그 활용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스처를 포함한 아이패드 프로 5세대의 활용팁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홈 화면에서 우측 상단을 아래로 스와이프 해주시면 제어 센터가 활성화됩니다. 이곳에서 화면의 밝기나 볼륨, 화면 잠금과 같은 설정들을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당 항목을 길게 누르고 있어 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왼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들을 눌러주시면 에어드롭이나 핫스팟 같은 세부 메뉴까지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아이콘들 중에 하나를 다시 길게 누르고 있어 주시면 더 디테일한 설정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제어 센터에 있는 메뉴들은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데요. 설정에서 제어 센터로 들어가시면 현재 추가되어 있는 메뉴들과 추가할 수 있는 메뉴들이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메뉴들 중에 손전등을 추가해 주게 되면 제어 센터에 손전등 아이콘이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아무 곳이나 터치를 해주면 제어 센터가 비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홈 화면에서 화면 우측 상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맨 위쪽을 아래쪽으로 스와이프 해주시면 알림 화면이 표시가 되는데요. 알림 센터에 표시된 항목을 삭제하시려면 X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알림창을 좌측으로 밀어주시면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무 곳이나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로 아래쪽으로 스와이프 해주시면 검색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인터넷 검색이나 메모장에 작성했던 내용들을 쉽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 화면에서 화면 좌측을 오른쪽으로 쓸어주시면 위젯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맨 아래쪽에 있는 편집 버튼을 통해서 위젯에 표시해줄 메뉴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집을 누르신 상태에서 맨 위에 있는 홈 화면의 유지를 활성화시키면 홈 화면에서 위젯 화면이 기본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있을 때 홈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편한 것은 화면 중앙 하단 부분을 위쪽으로 빠르게 스와이프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5손가락을 오므리거나 4손가락을 위로 빠르게 스와이프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실행 중인 앱들을 화면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가장 편한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화면 중앙 하단 부분을 위쪽으로 스와이프 해준 상태로 멈춰주시게 되면 이렇게 실행 중인 앱의 일부가 보이게 되고요. 손가락을 떼주시면 실행 중에 있는 앱 전체가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앱을 터치해 주시면 되고요. 4손가락을 위쪽으로 스와이프한 상태로 멈춰주셔도 되는데요. 역시 이 방법은 개인적으로 불편해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행 중에 있는 여러 앱들을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앱 하나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 중앙 하단 부분을 손가락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게 되면 실행되어 있는 앱들을 차례로 화면에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손가락 4개로 화면을 역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해주셔도 앱들을 동일하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이어서 스플릿 뷰로 멀티태스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앱 하나를 실행시킨 상태에서 화면 중앙 하단 부분을 살짝 위로 스와이프 해주시면 녹바가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왼쪽 부분은 자주 사용하는 앱을 세팅해 놓을 수 있는 곳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최근에 사용한 앱들이 표시가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멀티태스킹으로 활용하고 싶은 앱을 꾹 눌러주신 뒤에 화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가져다 놓아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좌우로 스플릿되어 표시가 됩니다. 화면 가운데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시켜 주시면 좌우 화면 크기를 조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어서 화면 위쪽을 누르신 상태로 아래로 살짝 내려주시면 해당 앱을 슬라이드 오버뷰 형태로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오버된 창의 윗부분을 눌러서 아래로 살짝 내려주신 뒤에 화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놓아주시면 다시 스플릿 뷰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플릿 뷰 상태에서도 슬라이드 오버된 앱을 하나 더 실행시켜 주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중앙 아래쪽에 있는 독바를 다시 화면에 표시해 주시고 실행시킬 앱을 이렇게 끌어서 화면 왼쪽이나 오른쪽 말고 가운데 부분으로 이동시켜 주신 다음에 놓아주시면 슬라이드 오버 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슬라이드 오버된 창은 이렇게 상단 부분을 눌러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시켜 줄 수가 있고요. 화면 밖으로 스와이프 해주시면 창을 숨길 수도 있고 숨긴 방향에서 화면 안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슬라이드 오버 창을 다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오버된 앱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는 슬라이드 오버 창의 하단 중앙 부분을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주면 여러 가지 앱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몇 개의 앱이 슬라이드 오버되었는지를 보고 싶으실 때에는 슬라이드 오버 창의 하단 중앙 부분을 누르신 상태로 위로 살짝 이동을 시켜서 놓아주시게 되면 슬라이드 오버로 실행 중인 앱들이 화면에 모두 표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기타 활용팁 몇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스크린샷을 찍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저던 버튼과 볼륨업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찍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플 펜슬로 스크린샷을 촬영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애플 펜슬로 화면의 좌측 하단이나 우측 하단을 누르신 상태로 화면 중앙으로 살짝 이동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현재 화면을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에 색을 칠해 주시거나 메모를 작성해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화면 중앙 상단에서 전체 페이지를 선택해 주시면 페이지 전체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페이지는 PDF 파일로만 저장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이패드에서 모든 행동들을 녹화할 수 있는 화면 기록이라는 기능을 설명드릴 텐데요. 저는 지금 제어센터에 이 화면 기록 기능을 추가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녹화가 시작이 되고요. 화면 우측 상단에 붉은색으로 녹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버튼을 한 번 더 터치해서 중단을 선택해 주시면 녹화가 완료되고
사진 앱에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사진 앱에 들어가 보시면 방금 녹화된 화면을 재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의 아이콘을 꾹 누르고 있으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아이콘을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러 아이콘을 이동시키고 싶을 때 각각을 하나씩 선택해서 이동시키는 과정이 매우 불편합니다. 이러한 불편함 없이 아이콘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해 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동일하게 하나의 아이콘을 꾹 눌러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이동시키고 싶은 다른 아이콘들을 하나씩 눌러주시면 여러 아이콘이 같이 선택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아이콘들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아주 편리하게 아이콘을 움직여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와 아이패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 몇 가지들을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패드의 기능들을 잘 알고 활용하면 아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진과 영상을 편집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저의 생활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패드 구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사진과 영상 디자인을 할 때 어떠한 앱을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패드 프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